자, 우리 책 이제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뭐 책 안 펴도 되고요. 필기로 선생님 또 이론 설명 할 거니까 그냥 페이지만 참고하시고,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형용사 얘기까지 압축해서 포인트가 되는 얘기만 좀 했어.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형용사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면, 형용사의 쓰임이 명사 수식과 보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일부 형용사는 명사 수식은 할 수 있지만 보어로 쓰일 수 없는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only, wouldn't, drunken. 그죠? 보어로는 쓸 수 없는 세 개만 기억하라고 했고, 반대로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보어로는 쓰일 수 있지만 명사 수식할 수 없는 형용사, 명사 수식이 불가능한 형용사, 대표적으로 다른 형용사도 있지만 그냥 이거 하나만 알라고 그랬죠. 어계열의 형용사, 그치? 접두어, 기존에 존재하던 동사나 명사에 접두어 어가 붙어서 새롭게 파생된 어계열의 형용사, 요놈들은 절대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요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얘기고, 우리 책에도 이제 82페이지에 수량 형용사가 나오는데 요거 땡겨서 선생님 표를 그리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우리 명사편에 미리 좀 명사와 관련된 거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얘기했던 거라서 오늘은 이제 바로 부사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가봅시다. 부사와 비교 표현으로 갈 거예요. 자, 부사입니다. 우리가 첫 강의 때 기본적인 품사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육품사라고 그랬죠.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명사, 대명사도 명사에 포함시키고, 형용사, 부사, 네 번째 품사,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일단은 전치사, 접속사도 우리가 연결사 편에서 더듬었기 때문에 이제 부사 얘기인데, 부사는 수식하는 역할만 한다고 그랬어요. 꾸며주는 역할만 해. 꾸며주는 역할. 즉, 문장의 구조나, 그죠?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즉, 빼도 무방한 겁니다. 부사의 부라는 한자가 부수적이다, 부차적이다 라는 의미의 부야, 부. 그래서 우리 학교 생활 하다 보면 학급에도 반장, 부반장, 실장, 부실장, 회장, 부회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실장이 하는 역할은 크지 않죠. 그죠? 반장, 부반장이 있을 때 부반장이 하는 역할이 크게. 반장의 반장, 실장, 사장, 회장의 유고시에 그 역할이 좀 커지는 거지. 그래서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품사다라고 해서 부사인데, 그럼 요 부사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단 명사를 제외한 모든 걸 꾸며요. 그죠?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합니다. 명사를 제외하고 단어나 구, 절,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는데, 품사적으로 따져보면 형용사, 동사, 형용사, 같은 성격을 지닌 부사도 꾸미고, 그죠? 그 다음 문장의 요소로 따지면 구나 절, 문장 전체를 다 꾸밀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걸 꾸민다라는 말 때문에 부사의 한계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요 부사의 한계점 두 가지가 뭡니까? 절대로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두 번째 한계가 더 중요해요. 보어로 쓰일 수 없다. 그치?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를 통틀어서 보어 자리에 요놈이 와버리면 부사 자체가 수식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형식의 보어 자리에 부사가 와버리면 일 형식이 돼버리잖아. 그쵸? 그 다음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사가 와버리면 3형식이 돼버리고 문장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동사의 뜻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책에 이제 부사의 수식하는 위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부사는 뭐 전치 수식이 원칙이긴 하나 뒤에서 꾸밀 때도 있고, 지 맘대로 막 문장 뒤에 가서 꾸밀 때도 있고 문장 맨 앞에서 꾸밀 때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지켜져야 하는 부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제목을 좀 요렇게 쓸게요. 지켜져야 하는 부사의 위치. 대부분의 부사는 위치가 특정도 있지 않아. 물론 대부분은 꾸미는 말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부사의 위치인데, 그것이 안 지켜졌다고 해서 틀린 어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제 지켜져야 되는 거, 반드시 위치를 좀 고수해야 되는 부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던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 말 그대로 잦은 정도를 나타내는 게, 한자로 잦을 빈자에 정도도자거든. 얼마나 자주 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비동사와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이 기본적으로 빈도부사의 위치여서 우리가 6글자 비조 뒤 일동 앞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조 뒤 일동 앞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나 어법 문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냐면, 문장의 본동사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 반대로 빈도부사가 나왔네? 그러면 요놈 뒤에 나온 동사, 일반 동사가 문장의 본동사일 확률이 높겠구나. 그죠? 물론 종속절에도 빈도부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뭐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오고 빈도부사가 나오면 요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사구나. 그 위치를 판단하는 거지, 고등학교 내신이나 우리 수능 모의고사에 빈도부사 위치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근데 예전에는 뭐 이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어법 시험에는 간혹 출제되었습니다.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빈도부사 다들 알고 있지만 종류만 좀 살펴보면 간단히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always가 있죠. 빈도가 가장 높은 거, 항상, 늘 그렇다는 거야. 변함없이 늘. 그 다음 usually겠습니다. usually, 주로, 뭐 대개, 보통 이란 뜻이고, often이 있죠. 뭐 원어민에 따라서 often으로, 뭐 유럽계나 캐나다 북미 쪽, 약간 캐나다 쪽 가까운 쪽 사람들 often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T가 무구무화돼서 often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발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sometimes가 있죠. 때때로, 그죠? 가끔씩.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긍정의 빈도부사예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한다라는 의미죠. 항상, 늘, 대개, 주로, 보통은, 그죠? 자주, 종종. 그 다음 sometimes, 가끔, 이따금씩. 그런데 요 뒤에부터는 부정입니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eldom이 있죠. seldom. 좀처럼 안 한다 라는 말이에요. 좀처럼 안 하는.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 선생님 표시할게요. 완전히 뭐 같지는 않고 약간 seldom보다 빈도가 더 적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rarely, hardly, 요거까지 적을게요. scarcely 정도까지.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얘기야. 부정어입니다. 거의 안 하는 이란 뜻. 그 다음 never라는 가장 강력한 부정빈도부사가 있죠. 절대 안 하는, 전혀 하지 않는, 결코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뜻의 부정의 빈도부사. 됐지? 오케이. 이게 지켜져야 할 첫 번째 빈도부사. 근데 얘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요거는 우리 내신이나 어법에 나오는 게 바로 2번입니다. 요 놈이 더 중요해요. 타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입니다. 타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 뭐 이어동사는 쓰려면 뭐 수십 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 이어동사에서 쌤이 이제 예전부터 수업할 때 이어동사란 말이 더 헷갈리면 뭐라고 그냥 알아라 라고 했냐면 check it out 동사 또는 pick me up 동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heck out, check라는 타동사와 out이라는 부사, pick이라는 타동사와 up이라는 부사가 하나의 동사, 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heck it out 동사 또는 pick me up 동사라고 해도 되는데, 자, 요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목적어가 어떤 놈이 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타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크게 위치를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항상 일반 명사가 아닌 대명사일 때예요.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으니까 얘는 시험에 좀처럼 출제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목적어가 일반 명사가 아닌 앞에 한번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일 때가 문제입니다. 대명사일 때가 문제. 자, 요 대명사는 절대로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와야 한다. 즉,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목적어가 이어동사, 타동사, 부사,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가운데만 써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check it out의 it과 pick me up의 me가 있죠. 이게 대명사잖아. 그쵸?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check out it이나 pick up me 등은 틀린다는 얘기야. 틀린다. 그지? 우리 옛날에 프로듀스 101이라는 뭐 케이블 TV에서 하던 TVN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막 101명의 소녀들이 아이돌 그룹에 데뷔하기 위해서 막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나 좀 뽑아줘 이거 했잖아. 그지? 핑미 그거 기억하면 되지. 미가 인칭 대명사잖아.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니까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pick up me는 틀리다는 얘기야. 알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좀 확장해서 요런 게 있어요. 자, 봐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she, 아이고, 이렇게 가볼게. she explained. explain이라는 동사는 우리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언급 설명의 동사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그래서 explain to A, B라고 그랬어요. A에 to를 붙인다고 그랬어. B가 아니라. 그치? 6개 동사 적어준 거 있잖아.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 그래서 to A, B라고 그랬죠? 자, 요렇게 쓰는 건 맞아. 알겠어요? to A, B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본질적으로 타동사와 부사처럼 늘 붙어 다니는 이어동사는 아니야. 근데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 타동사 explain 3형식 동사니까요. 그 다음에 to me라는 전치사구가 결국 뭐 하는 역할이에요? 뭐가 돼? 명사에 전치사를 붙여버리면 부사구가 되잖아. 그지? 그럼 봐봐.
얘도 여기서 목적어는 더 스토리로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 이해가요? 그런데 봐봐. 타동사 그리고 투미가 전치사구로 부사구가 돼버렸죠. 그 다음 요 놈이 뭐야? 목적어입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이어동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타동사와 부사구 해놓고 대명사 목적어가 is이라는 대명사가 왔지 목적어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어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얘도 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원래 explain과 toA가 타동사 구, 이어동사는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치사 to가 A 앞에 붙으면서 부사구가 돼버리고 목적어가 결국 타동사와 부사, 그 다음 목적어인 대명사가 이 어순을 따르게 되지. 그럼 대명사 it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어동사의 성질처럼. 이해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explained it 이라고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요놈이 부사니까 부사구니까요. 부사를 써줘야 돼. 즉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대명사 목적어를 써줘야 한다는 이어동사의 규칙이 요놈에도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좀 알아놔야 돼. 네? 나중에 또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자세하게 좀 더 얘기해 줄게요. 됐나요? 요거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어동사뿐만 아니라 이어동사의 구조와 비슷하게 된 타동사와 부사구가 올 때도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한다. 이걸 저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대학교에서 옛날 대학교에서는 한자로 해서 교수님들이 구정보 선행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에서는요 우리 이따가 할 장소부사 도치하고도 나중에 할 요것도 좀 관련되는 건데 이상하게 대명사는 앞에 한번 나온 걸 대신하는 명사잖아. 그래서 오래된 정보죠. 대명사는 앞에 한번 언급된 정보니까 이미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한번 언급된 정보니까 구정보야. 그치? 즉 구정보라는 얘기는 보통 대명사를 얘기하는데 이 대명사는 선행의 원칙 뒤에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 뒤에 부사구나 동사보다 앞에 올려는 성질이 좀 있어요. 목적어일 때는 부사구보다 앞에 오려고 하고 주어일 때도 동사보다 앞에 오려고 하는 구정보 선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건 몰라도 이어동사에서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부사 앞으로 즉 동사와 부사 사이 가운데에만 위치해야 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부사 얘기하고 부정부사 얘기가 부사에선 좀 중요한데 요게 뒷부분 우리 6강에서 특수구문, 기타 구문, 기타 어법에서 특수구문에 좀 중요하게 다루니까 도치라는 영역에서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좀 특이한 형용사 부사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갑시다. 유의해야 할 형용사 부사. 자, 요놈들의 특징은 뭐냐면 형용사와 부사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적지마. 선생님 말 들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한쪽에다 적어놔도 되긴 해요. 부사가 돼. 그치? happy에 ly를 붙이면 y를 i로 붙이고 ly 붙여서 happily 하면 부사가 되잖아. 맞아요? sad, 슬픈 sad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sadly 부사가 되잖아. 쉽지?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는 ly를 뒤에 붙여버리면 전미사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반면에 ly를 붙였다고 다 부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형용사는 명사는요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 형용사가 대표적으로 우리 love
사랑, love에 ly 붙이면 lovely가 되죠. 사랑스러운, 애정어린, 뭐 귀여운, 예쁜 이런 말이 되고, friend, 명사 friend에도 ly를 붙이면 friendly 하니까 친구 같은. 그래서 두 가지 뜻이죠. 친근한 이란 뜻도 있고, 친절한 이란 뜻도 있고, man, 남자, 그치? 여기다 ly 붙이면 남자다운 이런 말이야. manly, 그치? 그러니까 요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는 기본 원칙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고요. 그런데 이 규칙과 관계없이 애초에 형용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부사가 돼버리는 애들이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형용사와 부사의 철자나 발음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철자, 발음이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late가 있습니다. late. 자, 얘는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늦은 이란 뜻이 있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서술적 용법. 서술적 용법으로 쓰일 때가 늦은이고,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때, 즉 한정적이라는 얘기는 명사를 꾸밀 때란 얘기야. 이때는 작고하신 또는 고인이 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조금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The late former president 노무현이라고 얘기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 우리가 고 누구누구 이렇게 할 때 있죠. 고인이 되신 분을 언급할 때 그게 영어로는 late입니다. late. 요 뜻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봐봐요. late가 형용사의 원급, 원형이니까 ly를 붙여야 부사가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 late 그 자체가 부사야. 또 부사로 쓰여. 그래서 부사도 late입니다. 형태 변화가 없어요. 늦게라는 부사도 late. 자, 얘네들의 기본적으로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하나인 애들은 일부러 굳이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잖아요. 일부러 굳이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면 late라는 변하지 않는 형태의 부사가 이미 존재하잖아. 그럼 얘랑 뜻이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뜻이 전혀 다른 부사가 탄생해. 그래서 얘는 늦게가 아니야.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이 돼요. 최근에. 그리고 얘는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최근에 라는 뜻의 lately라는 부사는 현재 시제보다는 현재 완료 시제와 궁합이 더 좋아요. 대부분 현재 완료 시제가 출현합니다. lately라는 부사가 나오면. 됐죠? 두 번째입니다. 자, high라는 애가 있어. high도요 형용사로 높은이라는 뜻이야. 물리적인 높이를 나타내는 높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개념이나 금액 등이 높다라고 할 때도 high를 쓰죠. 온도가 높다 할 때도 high, 그지? 가격이 높다 할 때도 high를 써요. 그래서 물리적인 높이 또는 개념, 관념의 높이를 나타낼 때도. 요놈도 역시 부사가 변함없이 high입니다. 그대로.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 그럼 the bird flew higher to the sky. 그지? highly가 아니야. 그래서 밑에 칸이 부족해서 그냥 선생님 옆에다 쓸게요. 억지로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면 기존에 존재하던 high라는 부사와 뜻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높게가 아니라
매우라는 뜻이 됩니다. 매우라는 뜻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hard, hard. 역시 hard는 형용사로 쓰여서 우리가 단단한 이란 뜻이 있고요. 어려운 이란 뜻도 있죠. 그치? 부사 hard는 그런데 뜻이 좀 달라져. 단단하게 어렵게가 아니라 뭔가 hard는 좀 힘을 쓴다라는 의미야. 힘을 좀 써야 된다라는 의미여서 열심히 심하게 라는 뜻의 부사야. You must study hard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너 공부 단단하게 해야 돼. 맞아? 아니죠.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인데,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경상도에 사시는 친척이나 엄마 아빠 고향이 경상도면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런 게 있거든. 단단히라는 걸 사투리하면 단디야. 야, 네 공부 단디 해야 된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 단디가 사실은 어떻게 뭐야? 열심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런 거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에다가 ly를 일부러 붙여서 부사를 만들면 기존에 존재하던 hard라는 부사와 뜻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전혀 뜻이 다른 뭐가 됩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야? 빈도부사에서 출현했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요 뜻이 됩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hardly 열심히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다. near가 있어요. 형용사 near는 가까운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부사 near는 가깝게, 가까이에서, 가까이에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또 뭐도 있냐면 심지어 near는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뭐뭐의 근처에 라는 뜻도 있죠. 전치사로 쓰여서. 요놈도 역시 형용사 부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ly를 붙여서 일부러 부사를 만들면 기존의 부사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무슨 뜻이 돼요? 거의라는 뜻이 돼. almost와 약간 비슷한 의미야. nearly. 거의라는 뜻. 됐습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 적을게. 하나만. deep이 있어요. 형용사 깊은 이란 뜻이 있고, 부사 깊게 또는 깊이 라는 부사도 deep입니다. deep. 됐어요? 기존의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deep에다가 일부러 ly를 붙이면 다른 뜻을 가진 부사가 된다고 그랬지? 다른 의미를 가진 부사가 돼야 돼. 그런데 잘 봐. 이 뜻이야. 다르죠? deep과 부사 deep과 부사 deeply는 뜻이 다르지? 에? 어떻게 달라? 부사 deep은 깊게고 deeply는 깊게고. 다시 부사 deep은 깊게, 부사 deeply는 깊게. 구분할 수 있겠어? 왜 멍해 표정들이 더? 자, 한글로 써놓으니까 구분 안 되죠. 어떤 차이야? 얘는 물리적 깊이를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를 가늠할 수, 눈에 보이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깊이를 말하는 거야.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어휘 시간에.
그러나 deeply는 추상적 깊이를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차이야. 자, 봐봐. 우리는 숲속 깊이 들어갔다 할 때는 deep이야, deeply야? deep이죠, deep. 그냥 물리적인 깊이잖아. 그지? 또, 내 친구는 바닷속 깊이 잠수했다. 이거 뭐야? 여기 역시 이것도 deep이에요.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물리적 깊이잖아. 측정될 할 수 있는. 그지? 근데 봐봐. 나는 선생님 말씀에 깊게 감명했다. 깊이 감명했다. 이 깊게 깊이 부사는 뭐야?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deeply예요. 선생님 말씀에 깊게 감동했다. 이 말을 깊이를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어? 한 1m 30cm 정도 깊게 감명했다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해가죠? 깊이를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깊이는 deep.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 그죠? 매 영역은 deeply. 이렇게 구분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쓰지는 않을 건데, 왜냐면 이제 ly 붙이는 부사형이 없기 때문에 fast도 하나 있어요. fast도 형용사도 fast죠. 그지? 반면 부사도 fast입니다. 빠르게라는 부사도 fast. 그러나 fastly란 말은 없지 아예. 그 다음 또 일부 형용사 부사 중에 ly를 붙여도 pretty 같은 것은 pretty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prettyly 해도 부사로도 쓰이고 이런 게 있거든. quick도 마찬가지고 quick 자체가 형용사 부사도 되고 quickly가 부사도 되고 근데 이건 안 쓴 거야. 선생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선생님 써놓은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얼마 안 되지? 공부할 거.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고 왜 부사 부분 사실 공부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적냐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요한 부사, 특수구문과 연결되는 도치를 유발하는 부사라든지 좀 중요한 부사가 빠졌습니다. 뒷부분으로 선생님이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빼놨기 때문에 아직은 부사 얘기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량형 형용사를 땡겨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 안 했지만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야겠죠? 83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랑 세 문제 볼게요. 요거 보세요. 책 볼 필요 없습니다. many와 much 무슨 차이다? 요거 바라는 거지. 수식하는 명사 보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 나왔죠? money, 돈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 돈은 셀 수 없어. 화폐는 셀 수 있지만 알겠죠? 야, 너 내일까지 나한테 안 맞으면 돈 7개 가져와. 이런 말 있어? 없잖아. 7개가 뭘 의미해? 없잖아. 그치? 야, 내 동생은 나보다 돈 3개 더 많아. 이런 말 있냐고. 없잖아. 돈의 가치는 셀 수 없죠. 화폐, 동전이나 지폐는 셀 수 있지만. 그래서 much. 두 번째. 역시 뭐 봐야 돼요? 이번에 수식 받는 명사 봐야지. 그치? people. 뭡니까? 복수명사잖아요. 셀 수 있는 person의 복수형이잖아. 그렇죠. few고 이때 few는 무슨 의미? 부정적인 의미. 그치. 그러니까 few people arrived 하고 나오면 직역하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도착했다인데 우리말에 각밖에 해석하면 그냥 부정문처럼 해석하면 돼요. 도착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돼. 알았죠? 우리말에 해석할 때는 부정형용사 few지만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부사인 것처럼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역시 a few와 a little 뒤에 있는 명사죠. 수식받는 명사 scientist. 이런 건 중학교 문제입니다. a few. 됐죠? 오케이? 쉬우니까 3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숙제. 형용사 부사편도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해 올라다가 선물을 준비해 올라다가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학교 문법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도치구문이나 이런 거 요걸로 선물을 그때 준비해 오려고 오늘은 좀 마저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좀 서운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선물 줄게요. 자, 두 번째 부사입니다. 자, whether conditions change continuous와 continuously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요거라고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써놓은 거잖아. 부사의 한계. 뭐다? 명사 수식 못하고 보어가 될 수 없는데 그 더 중요한 게 뭐야? 보어 불가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보어 자리냐 아니냐로 따지면 돼요. 대부분 형용사 부사 선택지는. 갑니다. 보어 자리예요? 아니죠. 빼도 말이 되면 부사지. 말이 됩니까? 완전히 빼버려도? 그지? 날씨의 상태가 변한다. 날씨 상태가, 날씨 조건이 변한다. 말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빼도 무방한 부사. 보어 자리도 아니고 명사 수식 자리도 아니죠. 요 놈이 동사를 꾸미고 있어. change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My mother always works hardly hard. 뭐가 맞을까? 요건 위치로도 풀 수 있죠. 그죠? hardly는 부정부사이자 빈도부사야. 일반 동사 앞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hard는 형용사의 부사야? 어려우니요? 열심히야? 부사잖아요. 열심히. 뭐 꾸며? 동사 꾸미죠. 오케이? works hard, study hard 똑같은 말이야. 우리 엄마는 항상 열심히 일하신다. 세 번째, it has snowed. 아, 잠깐만요. 요거 한번 가봅시다. 요 hard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젯밤에 비가, 어려운 비가 내렸다? 그렇지. 심하게, 거세게, 요 뜻이야. 그러니까 부사지, 이것도. 열심히 내렸다? 이건 아니지. 그죠? 자, 갑니다. near와 nearly죠. near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고 그랬어요. nearly는 부사만 됩니다. 자, 부사는 빼도 말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It has snowed. 그리고 뜻도 다르죠. nearly는 snowed. 야, 눈이 왔대. Every day. 매일매일. 가까운, 가깝게, 뭐뭐 근처에. 일단 명사 없으니까 전치사는 아니겠네. 가까운, 가깝게 말 돼요? 다 말이 안 되지. 그럼 뭐? every day를 꾸미고 있죠. every day에 특히 요 every라는 한정 형용사를 꾸미는 거예요. 한정 형용사. 모든이라는 한정 형용사를 꾸미고 있죠. 거의 매일 눈이 왔어요. 그래서 everything, 거의 모든 게 is frozen,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됐죠? 선생님이랑 요것도 3번까지. C입니다. 빈도부사의 위치와 타동사부사, 즉 이어동사에서의 위치. 더 중요한 건 이어동사의 위치라고 그랬죠. 한번 가봅시다. 끝났죠? 요런 말 없지?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check it out 동사라고. 그치? check out it 이란 말 없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요놈이 맞죠. The gas는 일반 명사니까요. check out the gas도 맞고 check the gas out도 맞아. 오케이? 근데 보통 일반 명사는 되게 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뒤에 많이 씁니다. 뒤에 많이 써요. 두 번째, do you remember when you handed in it, handed it in? 뭐가 맞을까요? 마찬가지야. 여기서 hand는 동사입니다. 건네주다야. 여러분 봐봐. 자동사, 타동사. 그러니까 요것도 있어요. 자, 쓰인 말 잘 들어. 자동사와 전치사로 된 이어동사도 있거든. 오케이? 또 여러분이 단어만 보고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구분돼 안 돼? 안 돼요. 왜? in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 마찬가지. 오케이? on도 마찬가지고 down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들은 전치사로만 쓰이는 단어들이 있지만 전치사와 부사로 혼용되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어만 보고 전치사인지 자동사 전치사인지 타동사 부사인지 몰라. 그럼 뭘 보고? 일단 예외도 있지만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모르면 이걸 빼고 생각해봐. 빼고 말이 되는지 한번 봐봐요. handed it 말 돼 안 돼? 뜻은 달라지지만 말 되지? 그것을 건네주다 말이 되잖아. 이게 타동사야. 이해가? 그럼 얘는 뭐야? 이는 여기서 전치사가 아니라 타동사 플러스
부사지, 부사. 요걸로 판단해야 돼요. 요거 써야 돼.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봐봐. 자, 여러분 보세요. I participated 똑같이 in인데 뭐가 맞을까요? 여기선 이게 맞아. 선생님 왜요? 동사, 부사 사이에 대명사는 가운데 보는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뭐야?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야. 얘는 요 자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예요. 그럼 얘는 이 동사구의 목적어가 일반 명사든 대명사든 무조건 뒤에 써야 되는 거예요. 뒤에다가.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빼고 말 되는지 보라고. participate가 바로 목적어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 이걸 지금 당장 선생님 설명해줘서 구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사구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데. 자동사 전치사로 이루어진 타동사구. 그래서 뭐 많이 있잖아요. 자동사로만 쓰이던 대표적인 look이라는 동사가 at도 붙이고, 그죠? 그 다음 for도 붙이고, into도 붙이고, 그치? 이런 거 많잖아. up to도 붙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 좀 구분하라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건 천천히 할게요, 선생님이랑. 세 번째 문제까지 봅니다. Would you mind if I turn?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turn on이, 이 on이 부사냐 아니면 전치사냐를 따져야 되는데 뭘로 따져라? on 지우고 생각하고 turn만 생각해보라고. turn이란, 물론 뜻은 달라져. turn이라는 동사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 받을 수 있어 없어? turn 혼자서? 뜻은 달라지지만 turn 혼자서 목적어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야! 책상 삐뚤어졌네. Turn the desk to the right. 야, 그 책상 오른쪽으로 좀 돌려. 그치? 돌리다라는 말로 쓸 수 있잖아. turn. 그치? turn the table. 야, 테이블 돌려라. 그치? 그러니까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 그럼 얘가 타동사니까 이 오는 뭐다?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문제 막 풀려고 하면 안 돼. 타동사와 부사로 된. 근데 어차피요. 얘는 가능성이 무조건 맞는 애 아니야? 왜? 얘가 자동사, 전치사, on이어도 어차피 뒤에 쓰는 거 맞고 부사, on이어도 일반 명사니까 뒤에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다 맞는 거잖아. 반면에 얘는 전치사라면 맞지만 부사라면 틀리잖아. 가능성 많은 애 선택하면 되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로 turn on, turn off 다 이어동사죠. turn on이 뭐야? 켜다, 틀다. 그치? 켜다야, 켜다. turn off는 끄다고. 그치? 이어동사입니다. 야, 너 꺼릴래? 너 싫겠냐? 뭐가? 내가 만약 거실에 있는 TV 좀 키면 싫겠지?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켜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Would you mind로 물어봤잖아. 야, 내가 아빠, 내가 거실에 있는 TV 좀 키면 싫겠죠? 이렇게 물어봐. 그럼 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뭐라고 대답해? Yes로 대답해? Yes는 싫어 이 말인데? 뭐로 대답해? No로 대답해야죠. mind로 물어보면 아니야! 안 싫어! 켜! 그치? 그러니까 no! 응? turn it on!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아니야! 나 안 싫어! 안 꺼려! 켜라! turn it on! 됐죠? 3번까지도 선생님이랑 받고 나머지 문제 역시 숙제입니다. 됐어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비교 표현입니다. 실제로 비교 표현도 맘먹고 하려면 한 3시간 정도 넘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 좀 기반해서 중요한 얘기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